네, 25년 국가직 구급행정법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았는데 의외로 점수가 좀 안 나오는 스타일. 그래서 평범한 듯한데 들어가 보면 뭔가 좀 생소한 게 나오는 그런 문제 스타일이었죠. 그래서 좀 문제 푸는 기술이 필요해요. 이거 몰랐어도 다른 걸로 이렇게 유추해가는 이런 게 좀 필요했는데 쉬운 것들은 또 아주 쉬웠어요. 문제가. 자, 1번 가봅니다. 일반 원칙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폐기물 처리업 사전 적정 통보받고 막대한 비용도 허가요건 갖춘 다음 허가 신청했는데 다수 청소 전날립으로 효율적 업무 지장했던 이유로 불허처분, 위법한 처분이다. 부산 해운대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맞고 2번 지자체 사업 승인 관련 없는 기부처나 붙이는 거 부당결부 위반된다고 했고요. 3번 지방의 감사조사 채택 증인 불출석 가투료 신분에 따라 차등하는 거 평등 위반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위반된다고 인천시 남구에서 얘기했었죠. 5급 이상이면 가토료를 많이, 5급 이하 일반 직원들은 가토료 적게. 그 차등할 이유가 없는데 차등해서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답 3번이죠. 4번 가산천 납세무자 부가세 면사업자용 등록 중 교부한 행위는 그가 이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세 가하자냐면 지사는 온동 공적 견해를 표명한 거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맞죠? 그래서 부가세 면사의 사업자 등록증 줬다는 것이 그가 영위하는 많은 사업 모든 사업에 가세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옳지 않은 거 답 3번이죠. 문제 2번 상인의 공법행위 옳지 않은 것은 1번 책수라는 법률에 신고 책수렵의 요건 갖추고 한 경우 수리처분 별단 기다릴 필요 없이 접수 시에 효력 발생하는 것이므로 거부됐다 해서 무신고 영업되는 거 아니다. 자체 안성적은 적법하게 도달만 하면 영업이 되는 거죠. 맞는 말. 2번 허가대상 건축물 양수인 건축법 시행규칙 규정되어 있는 형식 요건 갖추어 시장군수 명의변경 신고하면 실체살 들어서 거부할 수 없다. 명의변경 신고 행위요건적 신고요 기속이라는 말이죠. 맞고 3번 인허가 의제 해코수반하는 건축신고 수리하는 신고다. 맞고요. 4번 장사해놓은 법률에 납골당 설치 신고는 수리하지 않는 자체안성적 신고입니까? 아니죠. 납골당 신고는 행위요건적 신고죠. 도달된 퇴력 발생이 아니라 수리가 있어야 된다. 납골당 설치 신고. 이때 수리하는 신고며 신고필증 교부가 필수가 아니다. 이행통지가 처분 아니다. 파주 금강교회 얘기하면서 4번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답 4번이 되겠고 문제 3번 행정행위 취소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도로 조명호가 특별사용 필요 없는 부분 소급적 취소했다 하더라도 징수 조명료 거기 조명료 반환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죠. 거기 도로 조명호가 중 특별 필요 없는 소급적 직권 취소했다면 소급에서 사라졌으면 이미 낸 돈 조명료 이건 다 반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니다. 틀린 말입니다. 좀 쉬운 건데 2번은 가산점 조세부가 처분을 취소하면 조세부가 취소가 뭐예요? 조세부가의 직권 취소죠. 부가처분 효과 일단 소멸하는 것이므로 이후 다시 동일한 조세부가 처분하여도 이미 소멸한 효과가 회복되는 거 아니다. 뭐야 이게? 취소. 조세부가의 취소 돼야 한대? 안 돼. 회복될 수 없고 새로운 처분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맞고 3번 수익적 처분에 대한 취소권에서 기득권 침해 전면 중대한 공익 3자 필요가 있는 때 하나에 허용될 수 있는 법리 쟁송 취소는 적용되지 않는다. 취소 철회 제한의 법리 수익적에 대한 직권 취소일 때 적용되며 쟁송 취소일 때는 철회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죠. 맞고 4번 의료법인 이사에 대한 이사 취임 승인 1처분 직권소 2처분 사이에 법원에 선임된 이사지 해임 결정 없더라도 당연히 소멸된다. 왜? 이사지가 소급하여 회복되니까 1취소 2취소 사이 해임된
뽑힌 임시단은 별도 조치 없이 그 지위가 당연히 사라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답 1번. 넘어가서 4번에 행정계획 설명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계획입니다. 이거 한두 개 몰라도 되죠. 기업번 도시정비법에 재건축 수립한 사업시행 계획인가 고시통이 확정되면 구속적 계획 처분이다. 엄청 했죠. 인가고시가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뭐가 된다? 처분이고 처분 효력을 다퉈야 된다. 맞고. 2번 한지계획은 한지정지 근거되기 때문에 항고 처분 해당된다. 한지계획 처분돼 안 돼? 안 돼. 그 다음 도시기본계획 한지계획 처분 아닌 거 유명하죠. 틀렸고 3번 비구속적 개간 행정지침이라도 기본권 직장 끼치고 법령 뒷받침 틀림없을 것이 실시될 예상될 때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맞죠? 그때 현재 헌법소원 대상 된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틀린 건 니은번. 그래서 옳은 집은 기역과 디귿 2번이 되겠죠. 문제 5번. 부관 설명 옳지 않은 거 1번 어업매너 유효기간 1년 정했을 때 기간 어업매너 거기 기간 독립하여 쟁송 제기할 수 없다. 유명하죠. 기간은 독립쟁소 안 됨. 부담만 되니까요. 2번 도로조매 조명기간 본질에 해당된 것이어서 조명기간 위법사 있다면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우리 우유하고 요구르트 얘기하면서 엄청 얘기했죠. 조명기간 잘못되면 전체가 위법함. 3번 실질감성 부가함칠 수 없는 부담 사업상 계약 형식으로 부과할 수 없다. 원대 충청도 골프장. 그죠? 1, 2, 3번이 너무 쉬워요. 4번 사도 개설허가 정해진 공사기간 우리 책에 있는데 우리가 유력하게 찍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찍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사도 개설허가가 뭐야? 개인 땅에 도로 만드는 거예요. 개인 땅에 도로 만드는 건데 공사기간은 사도개설 거기 존속기간 정하수로 봐야 되므로가 아닙니다. 사도개설허가 그 존속기간이 아니죠. 기간 자체가. 사도개설을 언제까지라 너 땅에 그 도로 만드는 거니까 개설허가가 중요한 거지 그 기간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사기간 내 사도로 중공사 받지 못했다면 당연히 실효된다가 아니죠. 그래서 당연 실효가 아닙니다. 존속기간 유효기간이 아니에요. 유효기간 아닌 걸로 봤는데 이 1, 2, 3이 너무 쉬워서 4번을 몰아가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는데 4번이 좀 생소했어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4번은 9급에서 안 나왔었는데 답은 4번이었고요. 문제 6번 행정행위 설명 옳은 것은 1번 흔한 문제네 이건. 영업이 양도 양수됐지만 승인 승계 수리처분 있기 전에 양도인 양수인에게 영업하도록 하겠다면 양수인 영업중 발생 위반행위 처지의 처분은 양도인에게 기속된다. 맞죠? 그래서 명의자 따라간다. 이거 많이 했고요. 2번 1번 답이죠. 2번 산림청장 산림법 등의 정한 바에 따라 국유임야 대부는 사경제 주체 계약이지만 대부로부 조치에 따른 공권력체 일방적 처분이다. 대부로부가 사법관계. 그 뭐가 나와야 돼? 거기 일반재산 국유임야 대부에서 강제징수 체납 처분이 나와야 공법이고 그냥 대부로 부가 조치는 사법상의 행위에 불과하죠. 틀렸고 3번 인가처분 하자 없더라도 기본의 하자 있다면 기본의 하자 내세워 인가처분 취소 구할 수 있다. 기본의 하자 내세워 인가를 다툴 수는 없죠. 틀렸고 4번 행정이 처분하면서 논리적 처분되어야 되는 의사표시 명시적 표시해놨다면 추단된 의사 포함하고 알 수 있는 경우에도 묵시적 있다고 볼 수 없다가 아니라 그건 묵시적 의사가 볼 수 있죠. 좀 국어적인 문제고 옳은 것은 1번만 됩니다. 문제 7번 공법상 계약 옳은 것은 이렇게 여기까지 쉬웠는데 이렇게 아주 쉬웠죠. 계속 7번에 공법상 계약 옳은 거에서 1번 갑 주식회사 국제 한국형일기 개발사업 주관사업 중 하나로 참여하여 방위사업 중 체결한 거기
민군 핵심 구동 개발 협약 법률 관계는 공법 관계다. 맞는 말이죠. 예상 문제집에 다 있었어요. 한국 헬기 개발 갖고 환율 변동에 따라 거기 뭐 변경을 요구하는 거 그것은 공법 관계가 됩니다. 사법 관계가 아니죠. 맞는 말 2번. 예산회의법 입찰 보증금 국고교섭 조치 행정소송 된다가 아니라 민사 사법 관계죠. 3번 이거 캐치했어요. 과학기술법의 연구개발 그 협약의지 통보 뭔데 이거? 두뇌한국이야. 두뇌한국 안 쓸 거라고 그랬잖아 우리가. 그래갖고 두뇌한국에서 과학기술 법령에 따른 협약의지 통보는 강제 권력적인 처분이지. 거기 두 번째 공법상 계약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가 아니라고 했었죠. 강제 권력적 처분이라고 그랬죠. 두뇌한국이란 말을 안 쓸 거라는 말을 뭐 끝없이 우리 얘기했는데 그런 말은 친절하게 안 써줄 거다. 3번 틀렸고 4번 국립의료원 푸솔 주창이 닦을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다가 아니라 그건 공법상 계약도 아니고 특허라고 했었죠. 권력적 작용입니다. 답은 1번이죠. 두뇌한국이 나왔어. 가서 8번 기술과제량 옳지 않은 거. 이것도 쉬워요. 그래서 1번 여객운 사업법의 개인 마을버스 노선 연장 거기 하는 거 재량이다. 특허. 2번도 뭐예요? 수도권 대기업물질 총량관리소장 설치허가 기속입니까? 이것도 특허 재량이죠. 특허 재량. 특허 재량입니다. 2번 답. 특허의 사례. 이건 뭐 이미 나왔어요. 3번 무단점유자 변상금 징수요건 기속이다. 맞고요. 하명. 4번 개발행위 허가 기준 금지요건 불확정인 변화 요건 재량 판단에 속한다. 맞죠? 개발행위 허가 재량이다. 맞아요. 옳지 않은 거 답 2번이 되겠고 문제 9번. 그리고 여기까지도 쉽거든. 절차법 설명 옳은 것은 1번 행정청은 1번 같은 건 너무 어려워요. 행정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 할 때 다시 개최할 필요 인정될 때 재개최해야 된다. 행정입법과 재개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청회 재개최하는데 행정입법과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행정입법 재개최는 아닙니다. 자, 이런 1번 같은 건 미리 대비할 수 없다니까요. 행정입법 재개최를 어떻게 누가 미리 압니까? 다른 걸 통해서 가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걸 미리 하는 건 안 되니까. 2번 국적법의 기여가 거치고나 불편 인정되는 거 아니므로 절차법 적용된다. 뭐예요? 기여가 등 이런 거 절차법의 적용 예외. 적용 예외가 되죠. 3번 국가에 대한 처분할 때에도 사전 득의원 청취 절차법 그대로 적용된다고 봐야 된다. 맞는 말이죠. 네. 군부대 TV 수상기 시총료 부과한 사건에서 국가에게도 절차법이 적용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이렇게 간다 이 말이죠. 4번도 다수 당사자 선정된 대표자 있는 경우 당사자는 직권 또는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서 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대표자를 통해서만. 대표자가 뽑혔다면 자신은 직접이 안 됩니다. 그 대표자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지 직접은 되지 않죠. 대표자 뽑아놓고 자기가 하면 안 되지. 직접이 아니라 대표자를 통해서만. 예, 틀렸고 답 옳은 것은 1번이 됩니다. 문제 10번. 10번은 니은 디귿은 쉬웠는데 1번은 미리 대비하기가 힘들죠. 옳은 것만 고르면 기업번 뭐죠? 정보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 있는 경우 국가기관 등은 정보공개 심의에 개최해야 되는데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의 청구에 해당되는 경우 정보공개 심의에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정보공개 심의에 비공개 개최하지 않는 사유 미리 대비할 수는 없어요. 이런 걸 미리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맞는데 이제 봐야 돼. 니은번. 공공기관 부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3자 관리 있는 경우 3자 비공개 요청에 따른 사유만으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 말도 안 되죠? 3자 비공개 요청에도 행정청은 공개가 할 수 있고 3자는 불복하면 되는 거지 3자 비공개 요청이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진 않죠. 틀렸고 디귿번. 재소자 교도관 가혹행위로 형사고소 민사제기하면서
직무인 확보를 위해 징벌인 회의록 등 정보공개 요청한 경우 징벌인의 회의록 중 징벌 절차 진행 부분 비공개 사유에 해당된다. 아니라고. 그래서 거기 근무보고서 뭐죠? 징벌 절차 진행 부분은 부분 공개가 허용돼서 그것은 공개 정보가 됐었죠. 공개로 갔습니다. 부분 공개가 인정됐던 케이스 많이 했는데 니은 디귿 틀렸고 기업번 맞아서 답은 1번. 기업번 옳은 거 1번입니다. 조금 소홀했으면 여기서 하나가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 기업번 때문에. 그래서 답은 1번이었고 11번 가보죠. 제재처분 옳지 않은 거 아까 우리가 글씨 하나 안 틀리고 있었었죠. 11번에 1번 자동차 사업면허증 사업자에 대한 가진금 처분 한도액 초과하면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가진금 일부 위법 있다 해도 전부 취소가 원칙이다. 맞고. 2번 행정기부 제재처분 제기업기관 대상인 제재처분 인허가 취소 철회 말소 폐쇄 가름한 가진금 부과에 한정된다. 맞아요. 행정기본법 조문입니다. 3번 여러 처분 사유간에 하나 제재처분했을 때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처분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보보다 부하 취소할 수 있다. 아니라고. 나머지로 정당화된다면 취소할 수 없어야 됩니다. 4번 효력기간적인 제재처분의 효력기간 발생 후에도 사정 없는 한 상대부분 별도 처분 효력기간 시기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으면 그걸 뭐라 했죠? 변경처분이라 했고 종기도래 이후에 새롭게 한 건 뭐다? 이중부가 무효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정말 많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12번 부당이득 설명 옳지 않은 거 모르는 거 있어요. 근데 1번 개발부담금 처분 취소된 이상 이후 부당이득은 뭐예요? 사법관계. 부당이득을 판례가 뭘로 봤어? 사법관계로 봤고 이게 전형이었고 부가세만 공법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맞고 2번 조세 환급금 조세채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했음 불구하고 효율상 원인 없이 수립하거나 보역 있는 부당에 해당되고 환급가산금은 부당이득 법정이자 성질을 갖는다. 맞는데 우리가 뭐 법정이자를 미리 하거나 이러지 않죠. 2번 같은 게 답되기는 힘들어요. 3번 당연무효 변상금 처분에 납부한 원합금에 관한 부당이익 청구 처음부터 원인 없이 납부된 것이므로 납부 시에 발생하여 확정된다. 맞고요. 4번 무단 점유자 변상금 부과처분 행사해야 되고 이와 별도 민사 부당이득 소지기할 수 없다. 뭐라 했죠? 무단 점유자 변상금 부과와 또 뭐지? 부당이득을 서로 병존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서로 병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변상금 부과와 부당이득 판한 청구 그거 제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답 4번. 4번 이거 서로 병존한다는 말 그 내용이었는데 예. 답은 4번입니다. 해설이 좀 이상하다. 4번은 해설을 좀 수정해야 되겠는데 해설은 나중에 수정하고요. 13번 실효성 확보수단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집행유한 비용 국제징수에 의하여 징수했을 때 사업이 국고 지자체 수입을 한다. 맞고요. 2번 애국인 출입국의 사항에 대해 행정기본법에 행정강제 적용된다. 아니죠. 그래서 행정강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기본법 그대로입니다. 애국인 출입국 사항은 행정강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죠. 이것도 놓쳤을 것 같은데 근데 봐요. 일단 3번 실거자명의 등기 법률에 장기 미등기자 같은 규정 기간 지나서 이행했다 하더라도 이행강제는 부과할 수 없다. 유명하죠. 기간 지났지만 의무행을 했다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맞고 4번 지자체 소속 공무원 지자체 고유 자치사무 수행하던 중 거기 위반했을 때 처벌되는 법인에 해당되죠. 자치사무니까. 그러면 2번이 아까는 생소했어도 1, 3, 4가 너무 쉬워서 2번으로 가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죠. 1, 3, 4가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2번 가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번을 미리 행정기본법을 안 했다 해도
가는데 그리 지장이 없었죠. 답은 2번 14번입니다. 제소기간 청구기간 설명 옳지 않은 거 1번 부작위소는 부작위 때문에 한 기간 제한 받지 않으므로 점심 거친 경우에도 기간 제한 적용받지 않는다. 틀렸죠? 점심 거쳤으면 뭐야? 재결사 받고 90일 기간 제한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전심 절차 거쳤으면 그거 제소기간 제한을 받는 거다라고 해서 그 제소기간 제한 받게 됩니다. 1번 틀렸죠. 쉽고 2번 당사자에 관하여 법정기한 정해진 때 그 기간 불변기간으로 한다. 당사자 소송은 불변기간 맞고 3번 긴 기간 잘못 알린 때 기간 내 청구 있으면 기간 체계등 본다는 취지 심판의 규정은 소송에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이랄 수 없다. 뭔데? 오고지가 소송에 적용되지 않는다. 오고지 소송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4번 안날 90일 넘겨 코미디 90일 넘겨 심판 청구했다가 재결받고 90일 내 소송 들어오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반날 90일 내 처분 소송 제기했다 하여 다시 제소기한 준수한 걸로 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답은 1번이 되겠고 문제 15번 피고적격 옳은 것은 1번 조례에 대한 무효인소 피고적격은 행정청은 지방의회다. 어때? 조례 무효인소 뭐야? 처분적 조례 지자체장이죠. 지자체장이 됩니다. 공포권자가 된다. 2번 합의쟁정기간대에서 기간 자체 피고되므로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가 아니라 노동위만큼은 위원장이 피고된다고 해서 특이하다라고 했고 3번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대통령 때는 누가 돼? 대통령이나 소속 장관. 공무원에 대한 징계 불이익이 대통령 때는 소속 장관이 되는 거다. 대통령이 아니죠. 그래갖고 우리 책에 뭐 법무부 장관이다 X 해갖고 이렇게 써놓고 있는데 틀렸고 4번 대리기간 대리기간에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 대리하여 처분할 때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된다. 대리는 이전돼야한데 이전되지 않죠.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된다는 말 맞는 말이죠. 이거죠. 위임은 이전되는데 대리와 내부임은 이전되지 않죠. 여기서 명칭을 잘해야 돼. 그러면 장관 대신 차관이 장관을 대리한다고 할 때 차관이 대리청, 장관이 뭐예요? 피대리청. 그래서 차관이 대리청이고 장관이 피대리청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정상이니까 이전되지 않으니까 누구 명의로 해야 돼? 피대리청 명의로 피고도 뭐야? 피대리청으로. 근데 대리청이 뭐야? 대리관계 밝힘이 없이 자기 명의로 해버리면 그때는 누구? 이 대리청이 되고 정상적인 거라면 피대리 행정청이 되겠죠. 대리청과 피대리청을 혼동하면 안 돼요. 대리하니까 대리청. 대리를 주고 대리청에 반대가 되니까 피대리청.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대리관계 표시하고 정상이죠. 정상적인 대리입니다. 처분할 때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된다 해서 맞는 말 4번이 되겠죠. 16번 갑니다. 이게 힘들었어요. 16번. 이 전체가 힘들었어. 공익사업법 내용을 다 알아는 건데 7급도 이렇게 안 하거든. 7급 강론 출제할 때도 이 정도로 출제하지 않는데 너무 좀 강론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1번 사업시행자 사업인정 고시 된 날 1년 이내에 재결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인정 고시 된 날부터 1년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효력 상실한다. 맞아요. 사업인정 받고 재결 신청을 안 하면 사라지고 2번 재결의 계산상 기존 잘못 있는 때 명백한 때 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에 하여 경정재결할 수 있다. 경정재결 가능하죠. 3번 보상의 산정은 협의한 경우 협의당 가격을 재결하면 재결 당시 가격 기준으로 하며 이후 가격 변동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이건 많이 했고 3번 중앙위원회 이신협 받은 경우 재결에 위법 있다고 인정할 때 재결세 전부 일부 취소할 수 있고 보상액 변경할 수 없다. 보상액 변경이 가능한데 뭐야 이거? 증액재결. 그래서
그 증액 재결 등 이런 게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거기 저 보상액 변경할 수 없다가 아니라 보상액 변경이 가능합니다. 전부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요것이 조금은 그 뭐야 1번이나 2번이나 이 4번이 조금 생소한 약간 생소했던 문제가 될 수 있었었죠. 답은 4번 17번 이건 뭐 다 기본서에 있는 거 용조물 하자 용조물 관리하자 옳지 않은 거 1번 배상법의 용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죠. 나아가 민법 공작물 점유자 면책과 달리 면책 사유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맞는데 민법과 비교하는 건 우리가 뭐 민법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맞고요. 2번 용조물이라면 국가지자체 특정 공공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공물, 설비를 말하며 거기 두 번째 마지막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맞죠? 사실상 관리도 그 용조물 관리하자 범위에 포함되는 거 맞습니다. 3번 용조물 관리하자 목적에 이용된 사항 정도가 한도 초과의 3자 수인할 것 한도 넘은 경우까지 포함한다. 엄청나게 강조했죠. 생각나요? 다 강조했던 거? 그래서 용조물 하자가 상당 인과관계인데 수인한도도 포함된다? 맞다고 해. 그래서 그것도 얘기를 다 했습니다. 좀 너무 많이 써서 그래서 국가배상에서 손실보상에서 이거 상당 인과관계인데 용조물 하자 이건 뭐죠? 아니죠 뭐야 손실보상은 특별희생이며 특별희생의 3자 수인한도 넘었을 때 3자 수인한도 초과했을 때도 거기 했을 때 손실보상 되는데 판례가 이걸 섞어서 쓰고 있다라고 해서 국가배상 용조물 하자에서 상당 인과관계에 대한 손해배상이 아니라 3자 수인한도 넘었을 때 배상도 인정한다고 했었었죠. 이게 뭐야? 김포항 소음, 항공기 소음 등 얘기할 때 이 이야기를 했었죠. 소음도 상당히 인과관계 아닌 참기 어려운 3자 수인한도 넘었을 때 이것도 용조물 하자 된다고 해서 3자 수인한도 넘었을 때도 용조물 하자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특별희생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3자 초과하는 수인한도 넘었을 때도 그거 포함한다. 그것 또한 용조물 하자가 될 수 있다고 했었죠. 맞고 4번 공유나 사유인 불문하고 사실상 도로에 사용되고 있었다면 도로 노선 인정기 따 공용 개시 없었다 하더라도 용조물에 해당된다 할 수 있다. 아니죠. 공용 개시되지 않는 거기 사실상 구민 통행이 제공된 도로 공용 개시 없었다면 용조물에 해당되지 않죠. 그 용조물 인정 부정 사례에 다 있었던 내용인데 용조물 인정 부정 사례 답은 4번이겠죠. 갑니다. 18번 옳지 않은 것은 이건 뭐 주는 문제 1번 증액경정 처분이 당초 증액 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함으로 당초 처분 절차자 증액 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유명하죠. 증액이면 어때? 기존 처분 사라져 새로운 것만 남아있고 그러니까 절차자 승계되지 않는데 승계되는데 증액 처분의 그 하자를 증액 처분에 주장하는 건 괜찮다라고 얘기하면서 맞는 말이죠. 2번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환수 결정 의무가는 처분으로 퇴직연금 환수 결정에 앞서 의견 친술에 주지 아니하면 절차법 의견 제출 규정이나 신의 측에 어긋난다. 뭐라고? 어긋나지 않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 거지. 이런 건. 그래서 퇴직연금 환수는 법에 따라 당연히 환수해야 된다 하면서 신의 측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답이죠. 3번 거부처분 다른 신청한 경우 새로운 신청 취지라면 다시 거절한 거 새로운 처분이라고 봐야 된다. 3번 뭐야? 반복된 거부처분. 반복된 거부처분은 거부처분마다 처분이 된다고 했었죠. 거부가 반복되면 반복된 거부처분. 반복된 개고독촉은 처분 아닌데 반복된 거부처분은 거부처분마다 처분이 된다고 했었죠. 4번에 처분청 절차법의 고지절차 규정에 따른 고지음 이행하지 않다 하더라도 심판직이 연장되는 데 그칠 뿐 심판하지
하자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예, 고지 의무 위반했을 때 그것은 나중에 고지하면 기간 연장 효과만 생기는 거지 처분의 하자까지 띄는 건 아니다라고 했고요. 맞고 19번 행정입법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오픈됐던 문제였죠. 1번 행정위 상위법령 위반하는 것이라면 법치국과 파손된 별도 통일성 모순금지 위반되고 내부조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참 많이 했다 정말. 뭐였죠? 뭐 고문하라는 행정규칙 이런 거 어쩐다? 내부적 효력도 없다고 그랬죠? 범죄를 저질러라 이런 행정규칙은 내부적 효력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 맞는 말이죠. 자, 2번 처분 법규성 없는 내부 지침 등 규정이 위반된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위법하게 되는 거 아니고 내부 지침 요건에 부합한다 해서 적법한 거라고 할 수도 없다. 예, 내부 규정 위반했다 해서 위법도 아니고 따랐다 해도 적법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맞는 말이죠. 3번 내부 규정 불가한 정결 규정 위반하여 원래 정경권자 아닌 보조자, 보조기관 등 처분권자 행정관청 이름으로 했다면 무효야? 무효 아니라고 했고 강론건대 9급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계속 그 연습을 했었죠. 했었는데 그거 3번 틀렸습니다. 왜 그렇죠? 이름 명의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명의 잘못된 거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야? 태안군수, 태안군수, 부군수, 다음에 주택가장 이렇게 됐을 때 군수가 부군수가 그 태안군수 거를 내부임돼 가지고 정결권자 내부임 받은 자인데 이 사람이 정결권자로서 처분해야 되는데 주택가장이 처분했다. 정결규정 위반했다. 근데 처분할 때 명의는 누구 명의로? 군수 명의로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효는 아니다. 명의가 잘못된 건 아니기 때문에 무효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많이 했죠. 기출, 예상 뭐 다 했던 문제. 그래서 답 3번. 4번 대법원 판결 명령규칙 헌법 위반된다는 게 확정되면 지체 없이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된다. 맞죠? 그리고 행안부 장관은 간보 게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3번이죠. 20번 인허가 의제입니다. 인허가 의제 1번 인허가 의제 설명 옳지 않은 거 1번에서 인허가 의제 효과 주된 인허가 해당 법 규정 관련된 인허가에 한정된다. 그렇죠. 의제되는 것만 거기 안 받아도 되는 거고 2번 국토계획에 관한 법률상의 건축물 건축에 관한 개발항에 의제되는 건축허가 신청 이 경우에 법령에 정한 개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예, 법령의 기준에 안 맞으면 거부할 수 있고 3번 이 많은 것이 나왔는데 몇 번 나왔는데 또 나왔습니다. 이제 몇 번째 나왔는데 3번은 9급만 해도 세 번째 주택권 사업승인 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 그럼 주택권 사업승인 처분과 의제된 인허가 있으면 각각의 뭐가 돼? 처분이 되죠. 의제된 인허가 이 부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 의제된 인허가 구할 것이 아니라 건설 승인 처분 취소 구해야 된다가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도 그 자체가 뭐가 돼? 처분되니까 의제된 인허가에 대한 쟁송 취소도 허용된다 했고 그 자체로도 처분이 된다고 했었죠. 그 처분이 된다 했습니다. 예, 3번 답이죠. 4번 어떤 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인허가 근거법령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관련 인허가 의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둔 경우 시행자 인허가 신청하면서 반드시 인허가 처리 신청할 의무 있는 건 아니다. 이것도 23년 판례로서 열심히 찍었었는데 그래서 인허가 의제되면 하나가 그 하면 다른 거 의제된다. 그럼 신청할 때 두 개를 같이 신청할 의무는 아니라고 그랬었죠. 그럼 신청할 때도 두 개 의제되니까 같이 신청할 필요는 없고 선택에 맡겨진 거지 같이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 작년 7급에 나왔어요. 올해 지금 9급에 또 낸 거예요. 작년 7급인데 9급에 또 냈습니다. 이런 건 뭐 다 우리가 뭐 찍기 특강할 때도 다 했고 의제된 인허가 다 반드시 같이 신청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죠.
예, 4번 맞고 답은 3번입니다. 그 공익사업법 내용 강론적으로 간 것이 조금 힘들었고 힘든 거 조금 좀 그렇다 한 두 문제 정도? 예, 이 정도 문제고 나머지 문제는 거의 다 해봤던 문제인데 내 입장이 그러지 수험생은 또 다르겠지. 예, 나는 생소한 거 많다 이러겠지만 많이 우리가 해봤던 스타일일 거예요. 사례 형식 뭐 이런 게 안 나왔는데 지방직은 꼭 나와요. 사례 형식이나 뭔가 응용된 스타일을 국가직에서 안 냈어. 우리가 많이 연습했는데 별로 안 냈죠. 근데 사례 형식으로 막 만들어서 응용된 스타일을 지방직은 꼭 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행정기본법을 거의 뭐 통달하라고 지금 출제자들이 요구하고 있어요. 행정기본법. 그래서 행정기본법은 좀 구석진 것까지 더 공부를 해야 되지 않냐. 행정기본법 좀 더 구석진 것까지. 그래서 그런 걸 좀 앞으로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됐고요. 거기 내용은 다음 주에 또 이어가기로 하고 국가직 이렇게 해봤고 다음 주에 다시 이어갑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